안녕하세요. 코나투스 재수종합학원 수학과 강사 윤형권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수능 D-7 이것만 보면, 이것만 알면 수학 등급 한 등급 오른다. 자, 그 녀석의 속편,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 겁니다. 올 수능에 나올 만한 문제 두 문제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자, 다 같이 보시죠. 자, 첫 번째 문제, 도형 문제입니다. 자, 도형 문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죠. 그러면 도형 문제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는 조건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향성이 정해져 있죠. 자, 사인 법칙은 외접안에 반지름을 주거나 내접하는 삼각형에 각과 마주보는 변을 주거나, 그죠? 코사인 법칙은 두 변과 각 하나를 주면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보면 처음에 외접안의 반지름의 길이를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사인 법칙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럼 우리는 내접하는 삼각형을 찾아야겠죠. 내접하는 삼각형은 ABC 삼각형이 있네요. 자, 그리고 ABC 삼각형에 두 변을 줬어요. 그럼 그 두 변에 마주보는 각을 지정을 하자.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각을 알파, 그 다음에 이쪽 각을 베타라고 정해 놓자. 그러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알파 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지름과 같다. 그죠? 그러면 사인 알파 값이 나오죠? 4분의 루트 7. 그럼 덩달아 코사인 알파도 나옵니다. 4분의 3으로요. 그죠? 그럼 똑같은 과정으로 베타 또한 사인 베타 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8과 같다. 결국에 사인 베타는 2분의 1. 그러면 코사인 베타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두 각의 크기의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해놓고 사인 알파는 4분의 루트 7, 그 다음에 사인 베타는 2분의 1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가 바로 요 DE 길이에요. 자, 요 녀석을 구하려면, 그죠? 크게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죠? 중학교 때 배웠던 할선 성질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제가 오늘 이제 들고 온, 이 문제를 준비한 이유죠. 닮음을 이용한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도형 문제를 푸실 때 조건이 너무 없거나 아니면 문제가 너무 어렵게 느껴질 경우 꼭 한 번쯤은 닮음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닮음 관계를 찾아서 닮음비로 풀어내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어집니다. 자, 이 문제는 할선 성질이 아닌 닮음을 가지고 제가 풀어 드릴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 닮음 관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 원에서 닮은 관계를 만들기 제일 좋은 방법은, 자, 중학교 때 많이 했었을 거예요. 나비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삼각형 ADE와 삼각형 BDC가 요 각과 요 각이 베타로 원주각 성질에 의해서 같아지고, 요 각은 막곡지각이니까 같아서 닮은 관계가 성립하겠죠. 자, 그 중에 우리가 이 ADE 삼각형에서 요 AD 길이를 알아요. 4라고. 그러면 대응하는 변, 그러면 BD 길이를 알면 닮은 B가 나오겠죠. 자, 그럼 BD 길이를 구할 수 있나 쓱 봤더니, 두 변과 각 하나. 코사인 법칙이죠. 코사인 법칙으로 BD 길이를 구할 수 있네요. 자, BD 길이를 구해봅시다. BD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 빼기 두 배의 두 변의 곱의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는 아까 여기서 4분의 3이라고 구해놨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해서 정리를 하면 얘는 32에서 24가 빠지면 8. 즉, BD 길이는 2루트 2더라라는 걸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닮은 비가 완성이 됐네요. 그러면 닮은 비는 약분을 통해서 2대 루트 2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삼각형에서 알고 있는 변 BC 길이를 알아요. 그러면 대응하는 변 AE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AE의 길이를 구해볼까요? AE의 길이 대 BC 길이 2 루트 7은 닮은 비인 2대 루트 2다. 이렇게요.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으니 루트 2AE의 길이는 4 루트 7이 되고, 그거로 AE의 길이는
2 루트 14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A2의 길이까지 구해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 두 변과 각 하나 코사인 법칙이죠. 자, 코사인 법칙으로 이제 마무리 를 할 수 있겠네요. 자, x를 구하러 갈까요? 이제 다 구했습니다. 자, 그럼 x는 코사인 법칙으로 4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 빼기 2배의 두 변의 곱과 자, 각 베타의 코사인 값 그러면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루트 3을 곱하면 이러한 등식이 성립하게 될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여기가 2 루트 42x 요거 녀석에서 요 녀석 빼서 오면 40이 되겠죠. 자,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보기를 잘 보면 인수분해 안 되게끔 생겼죠. 그럼 주저 말고 근의 공식으로 구하자. 그러면 짝수근의 공식을 쓰면 자, 루트 4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2에서 40을 빼면 2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럼 두 개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객관식에서 요 둘 중에 답은 요거밖에 없다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죠. 그럼 왜 플러스는 안 되냐? 만약에 얘가 루트 42 플러스 루트 2가 되면 자, BD와 D2를 연결한 B2의 길이가 루트 42 더하기 3 루트 2가 되죠. 자, 요 녀석은 지름인 8보다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이 지름보다 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는 안 되고 마이너스여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하고 싶은 거는 도형 문제를 풀다가 막힌다. 꼭 한 번쯤은 닮음 관계를 찾아봐라. 그러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 마무리했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최근에 유행하는 연속함수와 함수를 선택하는 문제가 결합된 문제. 자, 요 문제를 제가 하나 들고 왔는데 올 수능에도 요 문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지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연속이란 말이 포인트예요. 연속인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한다. fx가 최소값 1을 가질 때 k와 f1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 주어진 등식을 좀 풀어보면 절대값이니까 우리는 두 절대값의 등식은 그렇죠? 절대값을 풀고 이런 식으로 풀죠. 한쪽에다가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각각 한 번씩 풀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이 풀이대로 그대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좌변에 있는 식을 절대값을 풀어놓으면 우변은 플러스 마이너스 요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요 식은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죠? x-1과 x 플러스 2라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자, 연속함수기 때문에 연속함수와 연속함수의 곱셈은 그죠? 요 앞에 있는 값으로 나누어도 상관이 없죠. 요 녀석이 0이 아닐 때 나누겠지만 극한값으로 함수값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저 말고 나누세요. 그러면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2 더하기 k, 물론 x는 1이 아니야,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지? 그러면 우리는 fx가 플러스 x 플러스 2 더하기 k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 더하기 k일 수도 있더라. 그쵸? 그러면 fx는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 함수와 이 함수를 선택하는 기준이 바로 연속을 유지해라 라는 게 바로 선택하는 기준이더라. 그러면 연속함수랑 연속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할 경우 연속성을 계속 유지하려면 교점에서 갈아타야 된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두 함수의 교점에서 갈아타라. 그죠? 그러면 두 함수의 교점은 x 플러스 2 더하기 k와 마이너스 x 플러스 2 더하기 k가 같았을 때 이렇게 교점의 x좌표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없어지면 그죠? 요거 넘어가고 요거 넘어오면 2x는 마이너스 4, 고로 x는 마이너스 2. 즉 x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그죠? 요 함수와 요 함수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fx를 좀 그려보면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과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었을 때 이 교점의 좌표가 바로 x는 마이너스 2였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문제의 뜻이죠. 그런데 선택하는 기준을 줍니다. 바로 뭐냐? 최소값 1을 가져라. 그러면 자, 요 함수를 따라가면 만약에 쭉 가면 최대 최소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한 번은 갈아탈 겁니다. 갈아타면 뭐가 존재한다? 그렇죠. 최대값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는 적합하지 않죠. 그러면 요 함수를 따라왔을 때 마찬가지로 쭉 가면 최대 최소는 존재하지 않고요. 쭉 이 함수를 따라오다가 갈아타서 요로 가면 최소값이 존재하겠죠.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이 조건이 바로 함수를 선택하는 기준이더라. 그 기준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함수는 요렇게 된 게 fx고요. 요 최소점을 갖는 좌표가 마이너스 2,1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2,1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성립할 거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바로 k가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럼 다 끝났네요. 그렇죠? fx가 바로 요런 함수고 요 점은 마이너스 2,1이고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f1 값은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1은 요 함수 위에 있겠죠? 자, 요 함수는 기울기 양수인 요 직선 위에 있어야 되니 자, 이 직선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f1은 k 플러스 3 근데 k가 1이니까 얘는 4가 돼서 고로 k 더하기 f1은 5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죠. 자, 정리하자면 연속이라는 조건에 함수를 주고 근데 조건을 풀어보면 그 함수가 하나가 아니라 2개 내지 3개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문제들 자, 그런 문제들이면 여러분들 꼭 기억할 거 함수를 갈아타기 위해서는 교점에서 갈아타야 된다. 그래야만 연속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교점 위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요 문제, 선택하는 문제 최근 들어 많이 유행하는 문제니까 올 수능에서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꼭 기억해뒀다가 올해 수능 좋은 점수 맞기를 기원할게요. 감사합니다.